새로 대표가 된 국민의당의 안철수 신임 대표 지금 호남 지역에 계속 며칠간 머무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부 새 예산 나오니 거기에 호남 관련 SOC 예산이 아주 많이 삭감이 돼버렸다. 심지어는 그중에서는 95%가 삭감되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대로 인용하자면은 문재인 정부 대선 끝나자마자 그동안은 그렇게 호소하더니 호남을 토사구팽시키는 것이다. 내가 반드시 바로잡겠다. 이른바 호남 홀대론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번에 복지를 강화하면서 전체적으로 SOC 예산이 줄었다. 그러니까는 호남 지역은 전체 감소폭도 오히려 작기 때문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 감정 붙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지원 의원 등은 오히려 정반대로 맞서고 있습니다. 호남 SOC 예산을 삭감하고 영남 지역의 경우에는 신청도 안 했는데 3천 몇백억이 포함됐다. 특히 수건사업으로 돼 있는 호남 고속철 2단계의 경우에는 3천 몇백억 했는데 95% 삭감하고 150억밖에 하지 않았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반드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상황을 어떻게 볼지 이것을 단지 정치적인 동원 전략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 예산 전략이 정말 이런 것을 좀 꼼꼼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인지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얘기하시겠습니까? 자료 좀 먼저 볼까요? 그러죠. 저와 광주 시민이 호남 발전과 호남 SOC 예산을 지켜야 한다고 하니 민주당은 적폐니 지역 감정이니 운운하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호남 고속철 예산 3천억 신청했지만 95% 삭감됐습니다. 이게 그럼 호남 홀대가 아니면 호남 접대입니까? 민주당이 뭐라고 해도 국민의당은 호남 SOC 예산 지키기 위해서 광주 시민, 전남 도민과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가 SOC 예산 삭감에 대해 자극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호남 홀대론으로 지역 정서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무책임한 행보입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안철수 대표에게 기대했고 또 안철수 대표가 수도 없이 약속한 새정치가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미뤄졌던 호남 민심이 왜 자신들을 떠났는가를 먼저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자막에 나왔던 양향자 최고위원이었고요. 현재 의원은 아닌데 자막이 지금 의원으로 나왔네요. 김만욱 부장. 안철수 대표가 이제 내년 지방선거 앞으로 대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당의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고심을 해왔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동안 너무 호남에 너무 기반을 둔 정당으로 비친 거 아닌가 해서 그걸 좀 탈피해서 전국 정당을 내세우는 걸로 가느냐. 원래 지금 현재 당내 호남 의원이 대다수기 때문에 호남을 기반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느냐 고심을 많이 해왔다는데 일단 역시 기반 지역을 굉장히 강화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호남 지역을 지금 방문해서 4박 5일 일정으로 갔죠. 4박 5일 일정으로 가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가면 뭔가 이슈를 던져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 대부분 호남 홀대론을 제기하는데 과거에는 인사 문제로 주로 제기를 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라든가 그거 인사 문제. 근데 지금은 총리도 그렇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그렇고 또 법무장관, 검찰총장, 부총리, 핵심 요직에 지금 뭐 호남 출신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사 문제로 거론하는 거는 지금 현재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에 예산 문제, 돈 문제로 하는 게 더 어울리겠다. 이런 아마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 현재 이 SOC 예산을 정부에서 내년 복지를 대폭 확대하다 보니까 SOC 예산을 전국적으로 한 20%가량 삭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남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SOC, 사회간접자본 이런 건설 예산이 네. 많이 줄어드는, 호남에서도 많이 줄어드는데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줄였느냐, 비슷하게 줄였냐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요거를 이슈로 제기하면서 뭔가 호남의 민심을 껴안기 위한 지금 현재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호남에서 대선 이후로 네. 그거를 다시 시작하는 시동을 거는 그런 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은 이게 안철수 지금 신임 대표가 먼저 제기했다기보다는요. 그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황주영 의원, 박지원 의원, 또 김동철 지금 원내대표 등이 먼저 제기를 했고 이걸 종합해서 지금 아마 최고위원회 등을 통해서 안철수 신임 대표가 다시 강조하면서 쟁점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환 의원. 대한민국 대통령 될 사람이 특정 지역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당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아마 안철수
대표가 대한민국이 토건공화국이냐, 팔도강산 가는 데마다 사람이 있든 없든 도로 닦고 SOC 만들고 하는 데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어떻게 잘 배분해서 갈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이라면 저는 몰라도 호남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 이러면 대구 경북 한번 가보십시오. 국민의당 지지율 떨어져 있지만 거기도 지역 메이저 언론들이 난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산은 토건과 관련된 SOC 예산이 확보되느냐 아니냐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최고의 성적표라는 것 때문에 예, 부산 그렇죠. 경남 예. 가보십시오. 전국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호남만 왜 홀대받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거다. 그런 방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고 예. 그 지역의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혁신의 과정에 어떻게 국가가 지원하느냐 마냐 이런 논쟁을 좀 하면은 좀 더 낫겠는데 정말 저는 예산 가지고 많다 적다는 걸 가지고 우리 홀대받고 있으니까 문재인 정부 결국 호남 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아까 좀 속보 나왔는데요. 오늘 국민보고대 형식을 빌려서 자유한국당이 강남에서 집회를 했는데 사실상 오늘 분기점으로 해서 국회에 이제 보이콧을 처리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월요일 날부터 대정부 질의가 있고 인사청문회도 있기 때문에 갈 거다라고 되게 예상을 했는데 그런 수순으로 오늘 결정을 했네요. 공식적으로는 모레 의총을 통해서 최종 확정하겠다. 이런 좀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논의하죠. 이정근 실장. 어차피 지금 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약속을 했습니다. 당을 끌고 나가겠다. 네. 당을 추스르겠다. 그리고 당을 단합시키겠다. 방법은 이거밖에 없었겠죠. 지금 의원들 안철수 대표가 얘기했듯이 자기가 지금 생각하기에 국민의당이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현역 의원들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현역 의원들이 가장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 아까 정계원 의원 말씀하셨듯이 예산 따내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지역구의 예산을 어떻게 따내느냐를 갖고 일단 이 당의 어떤 민심을 좀 추스르겠다. 또 한 가지 행보를 봤더니 안철수 대표 원래 그런 1대1 스킨십 굉장히 약하시거든요. 잘 못하시는데 현역 의원들을 1대1로 지금 거의 매일같이 거의 일정을 잡고 스킨십을 하면서 또 폭탄주까지 돌린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요새 좀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답니까? 그렇죠. 자기가 직접 제조해서 돌린다. 저 정치인 되신 다음에 그런 적은 거의 없으셨거든요. 남이 제조한 거는 이렇게 드셨는데 예. 그렇게 바뀌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이렇게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지선을 앞두고 예. 급하다. 당을 먼저 추스르겠다라는 어떤 계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지선을 통해서 앞으로 지선 지방선거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지방선거를 통해서 또 앞으로 자기가 또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금의 호남 중심의 어떤 발언들이 또 나중에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또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를 아마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 네, 간단히 얘기할게요. 네. 대표 취임 일성으로서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본인이 극중주의라는 거를 처음에 출마했을 때 얘기했으면은 취임하고 나서 나의 극중주의는 이렇게 구체화된다. 예를 들어서 현재 남북관계 핵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 소위 말하면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어떤 입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서 전국적으로 어떤 관심을 끌고 표를 끌어갈 그런 생각을 좀 하셨는 게 맞지 않나. 호남 지역의 어떤 홀대가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다른 의원이 얘기하고 본인은 딱 지도자답게 끄떡끄떡 하면 되는데 그렇죠? 이걸 또 그냥 누가 얘기하겠다고 또 이렇게 따라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진 했다. 취임 일성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홀대 여부는 여러 가지 좀 깊이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건 따져볼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주의 또는 지역감정이라는 용어로서 하는 것은 적절한가라는 것은 조금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저혁진 변호사. 글쎄 언제였는지 벌써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정치를 했고 그다음에 그때 일반 국민들이 저를 포함해서 기대했던 안철수라고 하는 정치인은 지금처럼 폭탄주 돌리고 지역 감정 이야기하고 그런 정치인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신선하게 느껴졌던 안철수 대표가 지금은 그렇고 그런 쉽게 말하면 상상력이 부재한 그러한 평범한 정치인이 된 것 같아가지고. 저는 GH입니다. 문통님 러시아 다녔던데. 예. 러시아랑 여러 가지
경제협력 추진한다고? 뭐 철도, 가스, 전력, 조선산업 등등.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이게 보면은 그 경제적 효과도 꽤나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은 이것이 어떤 하나의 막 북핵 문제를 푸는 해법으로도 막 작용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예. 러시아하고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레 북한을 압박하는 카드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압박도 시키면서 이 참여를 유도하겠죠. 그렇지, 참여해야지 지들한테는 이득이 되니까. 은근히 묘수 아닙니까? 일종의 채찍과 당근 전법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나도 해. 나도 나도 뭐 다 할 줄 아는데. 안 해서 그렇지. 그렇지. 할 줄 아는데 안 한 이유는 바빴잖아. 내가 많이 바빴어요. 나도 예. 바빠 죽는 줄 알았다니까. 임기 때. 아이고. 원래 그 딴짓거리가 재밌긴 해요. 너무 좋았지. 그리고 어차피 우리의 대북 정책은 이 지금이랑 노선도 달랐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로 이제 당근 없는 채찍. 채찍만. 그러니까. 예, 쫙. 9년 동안 아주 대책 없이 그냥 뒤집다 세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9년 동안 대책도 없는 이 강경 일변도의 이 정책만을 밀어붙여서 예, 지금과 같은 북핵 위기의 시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겠는가. 그 어려운 걸 우리가 해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9년 동안의 안보 무능. 외교 무능. 많이 무능해 보이십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남자 GH. 여자 MB. 무능의 쌍두마차. 하이파이브. 하지만 어쩌겠어. 9년 동안 망쳐버린 거. 문통님이 이거 설거지해야지. 그러니까 설거지는 뭐 그쪽으로 떠넘기면 돼요.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하실 때 우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옆에서 계속 잔소리, 헛소리 막 날려줘야 돼. 위기다. 책임져라. 어쩔 거냐? 어? 근데 장화홍 대표는 그 현 정부의 대북 외교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 본인이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그러겠다던데. 가서 뭐 하게? 누구 만나게? 몰라요. 뭐 탕? 뭐 리차드? 왕서방? 가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 뭐 정부 특사도 아니고, 뭐 강요도 아니고, 뭐야? 뭐 그래도 의미는 있잖아요. 있을까? 있으면 좋겠네. 9년 동안 안보랑 외교 싸그리 망치게 한 우리 보수당 식구들은 지금 정부가 이 떠맡아서 하는 설거지는 절대 도와줄 리 없고 그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비판. 입으로 터는 거 이것밖에 없지. 어쩌겠어. 그거는 지금 막 몸부림인데 이해해야지. 제 입장에서는 내 알 바 아니다. 뭐 알아서들 하겠지. 그 입장에서는 예.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밥이나 먹으러 갈까요? 그게 낫지요. 갑시다. 나 이런 입장이야. 아이. 네, 들어왔습니다. 우리 자한당 식구들은 내일 집회합니까? 뭘로? 대북 정책 비판이랑 방송 장악 규탄. 재밌지? 참 가지가지다. 심지어 저 장애 집회할 때 청중들을 동원하라는 문건도 또 걸려가지고 그 뉴스 떴더라. 동원하기가 쉽나? 나 때야 쉬웠지. 돈 뿌리면 쉬운데.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아. 어? 사람들 동원 몇 명 해라. 이렇게 목표치가 있는데 그 부담되잖아. 이미 문건도 또 걸려가지고 창피하기도 하고 말이야. 그리고 그 대북 정책에 관해서 그렇게 잘할 수 있고 아이디어가 많으면은 다들 지난 9년 동안에나 좀 해보시지. 왜 이제 와서 밖에 나가서 그래요? 우리 식구들도 바빴잖아. 국정농단 부역전화 바빴지 조연이었는데. 하긴. 그거보다 언론 장악 규탄이 대박이야. 언론 장악 규탄하러 나온다니까 시민들은 뭐랍니까? 안 사요. 안 팔려? 안 팔리지. 누가 사줘 그걸 지금. 어쩜 좋아. 응? 국회 보이콧 명분도 없고 이제는. 다시 도로 들어가자니 뻘쭘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갈 때까지 가보자야. 뭐 더 떨은 데도 없고 기왕 이래 된 거 앉아 죽니 서서 죽겠다. 응? 저런. 결의에 차 있어. 아주 결기가 대단해 지금. 서서 죽는 거 쉽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그렇지. 서서 자는 것도 쉽지 않은 판에 굳이 서서 죽는 쪽을 선택한다고 하니까. 시민들은 뭐래요? 호상이래. 호상. 보내는구나. 간대는데 보내줘야지. 말 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심정적으로는 이미 무참히 들여밟힌 것 같은데 참 안 됐네요. 나 그래도 우리 애들 덕분에 내기 덜 나와서 좋아. 언론 장악의 아버지. 어머니 반가워요. 노고 많으셨어요. 얘들아 아빠가 고맙다. 어? 9년을 장악해서 재미봤던 애들이 이제는 밖에 나가서 쇼까지 한다는데 애비로서 같이 나가보시지 그래. 아우 보수는 나가는 거 아니야. 객 떨어져. 난 집에서 조용히 돈이나 실래. 탈탈탈탈탈탈탈. 어이구. 공과금 내야 돼. 돈이 없어 내야 돼. 그지야 지금.
거지 같은 얘기 잘 들었고요. 거지 같은. 예. 가요. 귀찮아. 나 밥 먹어야 될 시간이에요. 드세요, 그럼. 예, 감사합니다. 난 여기 밥은 안 먹어. 새로 대표가 된 국민의당의 안철수 신임 대표 지금 호남 지역에 계속 며칠간 머무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부 새 예산 나오니 거기에 호남 관련 SOC 예산이 아주 많이 삭감이 돼버렸다. 심지어는 그중에서는 95%가 삭감되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대로 인용하자면은 문재인 정부 대선 끝나자마자 그동안엔 그렇게 호소하더니 호남을 토사구팽시키는 것이다. 내가 반드시 바로잡겠다. 이른바 호남 홀대론을 제기를 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번에 복지를 강화하면서 전체적으로 SOC 예산이 줄었다. 그러니까는 호남 지역은 전체 감소폭도 오히려 작기 때문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감정 붙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지원 의원 등은 오히려 정반대로 맞서고 있습니다. 호남 SOC 예산을 삭감하고 영남 지역의 경우에는 신청도 안 했는데 3천 몇백억이 포함됐다. 특히 수건사업으로 돼 있는 호남 고속철 2단계의 경우에는 3천 몇백억 했는데 95% 삭감에 너무 기반을 둔 정당으로 비친 거 아닌가 해서 그걸 좀 탈피해서 전국 정당을 내세우는 거로 가느냐. 원래 지금 현재 당내 호남 의원이 대다수기 때문에 호남을 기반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느냐 고심을 많이 해왔다는데 일단 역시 기반 지역을 굉장히 강화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호남 지역을 지금 방문해서 4박 5일 일정으로 갔죠. 4박 5일 일정으로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가면 뭔가 이슈를 던져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 대부분 호남 홀대론을 제기하는데 과거에는 인사 문제로 주로 제기를 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라든가 인사 문제. 근데 지금은 총리도 그렇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그렇고 또 법무장관, 검찰총장, 부총리, 핵심 요직에 지금 뭐 호남 출신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사 문제로 거론하는 거는 지금 현재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에 예산 문제, 돈 문제로 하는 게 더 어울리겠다. 이런 아마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 현재 이 SOC 예산을 정부에서 내년 복지를 대폭 확대하다 보니까 SOC 예산을 전국적으로 한 20%가량 삭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남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SOC, 사회간접자본 이런 건설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호남에서도 많이 줄어드는데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줄였느냐, 비슷하게 줄였냐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요거를 이슈로 제기하면서 뭔가 호남의 민심을 껴안기 위한 지금 현재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호남에서 대선 이후로 그거를 다시 시작하는 시동을 거는 그런 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은 이게 안철수 지금 신임 대표가 먼저 제기했다기보다는요. 그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황주영 의원, 박지원 의원, 또 김동철 지금 원내대표 등이 먼저 제기를 했고 이걸 종합해서 지금 아마 최고위원회 등을 통해서 안철수 신임 대표가 다시 강조하면서 쟁점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환 의원. 대한민국 대통령 될 사람이 특정 지역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당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아마 안철수 대표가 대한민국이 토건공화국이냐, 팔도강산 가는 데마다 사람 있든 없든 도로 닦고 SOC 삭감하고 150억밖에 하지 않았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반드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 상황을 어떻게 볼지 이것을 단지 정치적인 동원 전략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 예산 전략이 정말 이런 것을 좀 꼼꼼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인지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얘기하시겠습니까? 자료 좀 먼저 볼까요? 끌어줘요. 저와 광주 시민이 호남 발전과 호남 SOC 예산을 지켜야 한다고 하니 민주당은 적폐니 지역 감정이니 운운하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호남 고속철 예산 3천억 신청했지만 95% 삭감됐습니다. 이게 그럼 호남 홀대가 아니면 호남 접대입니까? 민주당이 뭐라고 해도 국민의당은 호남 SOC 예산 지키기 위해서 광주 시민, 전남 도민과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가 SOC 예산 삭감에 대해 자극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호남 홀대론으로 지역 정서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무책임한 행보입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안철수 대표에게 기대했고 또 안철수 대표가 수도 없이 약속한 새정치가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미뤄졌던 호남 민심이 왜 자신들을 떠났는가를 먼저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자막에 나왔던 양향자
최고위원이었고요. 이제 현재 의원은 아닌데 자막이 지금 의원으로 나왔네요. 김만욱 부장. 안철수 대표가 이제 내년 지방선거 앞으로 대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당의 방향을 어떻게 갈 건가 굉장히 고심을 해왔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동안 너무 홍하나